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고 어느 한순간에 공부를 그만두지 않을 테니 너무 일찍 꿈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대신 너희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꿈꾸게 하는 건데 그 문제집의 정답으로 아이들의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는요,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교실 속 사회과학 수업에 대해서 걱정과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현직에 계신 초등 선생님들 두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배성호고요. 어느덧 한 20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집필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의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학년 예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초등교사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연한 좋은 기회로 책까지 쓰게 된 열심히 살고 있는 초등교사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원 선생님께서 3학년 예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쁜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교실 속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으시고 걱정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 특히 사회와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성호 선생님, 아이들 사회 시간 어떻다고 하나요? 사회 딱 하면은 선생님들도 잠깐 멈칫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포자 말고 사포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사회만큼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과목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편의점에 가거나 아이들이 어디 답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 사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교과서로만 만나면 사회를 싫어하고 미워지는지 오늘 좀 그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교과서를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같이 교과서를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전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지만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 역시 교과서 집필자지만 제한된 분량에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 의라는 4단 구조로 서술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서술은 중고등학생은 좀 괜찮은데 처음 사회를 접하는 초등학생들은 참 어렵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사회랑 아이들이 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과학 시간은 아이들이 사회보단 좀 낫지 않나요? 자, 어떤가요? 아무래도 과학은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사회보다는 조금 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양극화가 심한 과목이 바로 과학이에요.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평소에도 찾아보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과학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과학 교과서를 펼치면 알 수 없는 용어에 처음 보는 과학 현상, 법칙들을 이해하느라 겁을 먹고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표현이에요. 양극화. 네,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죠. 네, 과학은 네.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네, 그 맞습니다. 해당 분야 박사님들이 꼭 있잖아요. 네. 교실에는. 그럴 만큼 과학은 빠져들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나 현상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한 법칙과 현상을 어려운 설명이 쓰여져 있는 교과서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초등 1, 2학년 어머님들 엄청 무서워하세요. 사회과학을.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3학년이 되는데 우리 3학년 앞두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하실 만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학원도 알아보시고 책도 읽히시고 문제집도 풀고 막 여러 가지 하시거든요. 두 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사회와 과학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사회부터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사회 공부 딱 했을 때 저는 연애를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애요.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사회를 너무 그 지식적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회 시간에 가장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시간은 바자회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알뜰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 생생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직접 자기 선택권을 한번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용돈을 갖고 마트나 가게에 가서 직접 골라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4학년 때 경제단에서 희소성이라는 걸 배우는데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도 낯설잖아요. 사회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어린이 생활 세계입니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삶터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거. 직접 가정에서도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상지도라고 하는데 그게 교육과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재밌게 생활 속 이야기들을 쏙쏙 한번 이렇게 다가서는 거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학습적인 측면으로 전 다가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는 아이가 자존감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 용돈을 갖고 직접 물건을 사보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다가선 친구들은 훨씬 더 사회에 대해서 좀 힘듦을 좀 많이 줄어들고요. 사회 재밌는데? 그런 좀 접근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을 좀 힘들어하거나 준비하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사회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좋은 여행을 가서 느낀 감동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감동이 다가오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 경험해보거나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또는 가정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과학 현상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처럼 딱딱한 어휘가 아니라 조금 더 옆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 있는 어떤 다른 컨텐츠를 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나왔다면 분명히 이거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을 잘 풀어주셨더라고요. 세계관에서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어느새 교과서를 쓴 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교과서를 썼을 때 뿌듯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는 되게 미안한 것도 많았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네.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네. 교과서 처음에 하면 친해지기 전에 선생님들은 배 선생님 교과서를 쓰셨군요 하면서 네. 되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친해지고 나면 왜 그것뿐이 못 썼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명과 교육과정에 맞추다 보면 좀 아쉬운 게 나와요. 이번에 같이 사회 책을 쓴 선생님들이 공통점이 교과서를 쓰면서 우리가 좀 못다 풀었던 것들을 어떻게 풀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듯이 네. 실제로 저희가 수업하는 형태로 책을 썼어요. 지금 문해력이 참 강조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챗 GPT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는데 근데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거.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무엇이 위험하냐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찬찬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시면 아이들이 그 생각이 뻗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자기 생각을 좀 열어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과서를 놓고 수업을 하지만 결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읽고 끝나지 않죠. 선생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야기하듯이. 그게 이제 지금 이 책으로 네네. 글로 표현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은 어떻게 집필한 책인지 궁금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과학 역시 사회처럼 교과서만 보고 이해가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 과학을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또는 일상 사례들을 들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어놓은 책이 바로 문해력 책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도 넣었고 정리할 수 있는 활동도 넣어서 아이들이 교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로 푼 것도 너무 좋지만
있지만 사례라는 거 설명하다가 애들이 약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이제 들어있다면 아이들이 활용하기가 좀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사회랑 과학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암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복습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큰 덩어리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습과 복습에 관한 두 분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진짜 또 학습적인 부분 생각하시면 예습과 복습,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을 저희 학급 문구로 지금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좀 먼저 읽어보라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학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학습이랑 하면 원래 이제 좀 중고등학교에서 좀 더 많이 내용들을 먼저 본인들이 보고 궁금한 거나 핵심적인 거를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가는 건데 이 책들을 다 읽다 보니까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비단 저희 책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네. 그런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교과서와 연결점들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이 단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가야지 물론 중요한데 전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3, 4학년 때 그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5, 6학년 중고등학교 가서도 그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더라고요. 조바심 내실 건 없고요.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연결 고리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면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즐거움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가 어디에 관심이 있니? 그리고 진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걸 찾으면서 얘기하시면 사회과학을 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김희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으로 읽어놓고 똑같은 현상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그게 그 현상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습 복습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다기보다는 배웠던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꾸준히 반복적으로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걸 이제 문제집으로 접하는 걸 아무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한 경험이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체험관에 가봐도 좋고요. 비슷한 실험을 가정에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단순하게 배웠던 내용을 학부모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복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 내용이 교과서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남아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자주 접하거나 반복해서 그러한 개념들을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입력을 해놓은 걸 바탕으로 네. 교과서에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출력하는 과정 역시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그 출력이 문제풀이라는 방법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선생님 놀이 있잖아요. 아이가 설명하고 엄마가 학생인 척하고 듣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네, 어렵진 않은데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아마 이제 학부모 상담들을 다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게 아이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는 학부모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떤 거죠? 아이는 부모님의 그리고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약간 아이들이 같이 읽었을 때 함께 읽으면 아이들도 힘이 나는데 엄마 아빠는 안 읽잖아. 물론 그거를 제가 뭐 저 역시도 뭐 생활인으로서 참 힘들다는 건 알지만 같이 책 읽거나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거야말로 최고의 예습 복습이 아닐까. 네.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또 배성호 선생님 중고등 자녀의 네네.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비단 초등 쉬운 내용을 다루는 교과에서 제한되어 있는 방법이 아니라 중고등까지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아주 바람직한 공부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에서부터 이렇게 적용해서 계속 연습하고 발전시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채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 일단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아이들도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해요 이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네. 그런 습관을 잡아서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에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때 관심을 보이고 더 알고 싶어하는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부모로서 도움을 주고 새로운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전공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들이랑 같이 사회와 과학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좋은 게 뭐였냐면 이게
과학자들도 계속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되고 교차되는 지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재밌는 게 학생들이 그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저는 가장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나가게 되면 그걸 넘나드는 순간 되게 아이들이 그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 제자 중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친구인데요. 로스쿨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컴퓨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로 전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로스쿨에 가요라고.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저는 지금 진짜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실제로 언어 영역에서 과학 지문과 사회 지문이 그게 진짜로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저희는 학교에서 100권씩 책을 읽고 이제 졸업을 이렇게 한 학년을 마치는데 그때 그게 자양분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공공 도서관에 추억을 쌓으러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든 과학관, 박물관을 그런 형태로 다니시게 되면 아이들도 어느 순간 학습이 노동이랑 그리고 과부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엄마 아빠랑 이렇게 놀러 갔어. 그래서 거기 가실 때는 꼭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도서관 매점 꼭 가야 네네네. 되죠. 네. 우리 선생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결국엔 장기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도 여전히 공부 중에 있다. 어느 한순간에 공부를 그만두지 않을 테니 너무 일찍 꿈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대신 너희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과정을 거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뭐 사회도 과학도 또 전반적인 경험, 융합, 사례 모든 것들을 열심히 책으로 집필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각 단원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정리 활동이랑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를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히 책을 읽어 나가는데 그치면 다른 개념서와 사실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몸소 체험하거나 정리 활동으로 정리를 한다면 단순히 책을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을 체득하고 즐겁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그 뒤에 있는 실험이라든지 정리 활동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사회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에서 네. 저는 일상을 관찰해 본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을 넣었어요. 부모님들께서 학교 교과를 떠올려 보시면 네. 묘하게도 분명히 어딘가에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교과에는 뭐 삼각산의 전기, 여기는 아차산의 전기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번 책에 제가 지역화 교과서에 저희 성북구, 강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 교과를 다 넣었습니다. 와. 교과를 다 넣어서 보면 실제로 자연지형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거 한두 개를 아이가 뽑아오면 엄청난 칭찬과 함께 네. 그 얘기로 맛있는 걸 드시면서 아이가 질문을 뽑아올 수 있게끔 조금씩 3학년 단계에서는 좀 낮은 수준인데 전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이 커질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과 질문들 그리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보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게 하세요. 와. 근데 그걸 잘 못 만들어도 괜찮고요.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가는 거.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생각 공책에서 자기가 보면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적으면서 부모님이랑 그 대화장으로 좀 써보세요. 그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아이들도 선생님 저는 이게 더 궁금했어요 하면서 좀 실질적인 궁금함. 근데 처음부터 자 책이 있으니 이제 아이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면서 질문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어떤 주제를 찾아내는 연습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궁금한 걸 또 연결했을 때는 와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어나가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저는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회과학 그리고 또 아이들 학습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조금 매체들이 되게 도움도 되지만 확실히 느끼는 게요. 아, 눈 맞춤 수업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지금 이 3년 동안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결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학기 초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모둠 활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서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친구들은 공부를 하든 어떤 걸 하든 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져요. 공부만 하는 경우는 오히려 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그 문제집의 정답으로 아이들의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3, 4학년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더 많은 체험 활동들을 하면서 삶 속에서 그런 배움의 기쁨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꿈꾸게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그리고 진짜 잘 성장하기를 누구나 바라시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필요한 거는 자존감을 갖고 하게 되면 훨씬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이는 그만큼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걸 꼭 새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시라서요.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들었던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과 하나하나 실제로 가정에서 풀어가 보시는 그런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